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 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 이런 책이 있나 좀 사기다 뭐 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책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선동을 하지?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유시민 작가랑 정재승 교수랑 토론 벌였잖아요. 토론에 나와서 이거 뭐 진짜냐 가짜냐. 근데 두 분이 알쓸신잡에서 친했거든요. 근데 같은 프로에서 나와서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막 대치하니까 싸움 구경이 재밌긴 했는데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의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튤립 예전에 버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물이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금이라고 하는 금본위제를 통해서 화폐가 뭐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 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그때 엄청 쌌어요.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1억 2천 정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비싸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거기에 뭐 건물 투자하겠습니까? 네, 뭘 네. 믿고. 소교동에서 책을 좋아하는 수다쟁이들이 나누는 북토크 시간, 소교동 책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주 돌아오는 것 같네요. 자주 돌아오죠. 얼마 전에 좀 찍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오늘 두 번째 같이 찍고 있는데요. 이제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 이 책을 중심으로 화폐의 의미와 역사를 알아볼 건데 너무 교과서적이잖아요. 책에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시작 부분에서는 조금 고루한 것 같아서 오늘날 우리가 이 화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삶과 좀 관련된 얘기로부터 포문을 열어보려고 해요. 묘모님 이 책의 담당 편집자이신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실제로 어떤 투자 또는 돈의 관리, 씀씀이에 대한 좀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하세요? 저 투자하죠. 저는 금이랑 달러만 압니다. 성향이 완전 반대네요. 책을 편집을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실물로 보이는 그 화폐가 이미 디지털화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가상화폐 투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 이런 걸 해야 하나 엄청 생각을 하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대 대척점이 있는데요. 달러와 금이라는 좀 안전자산, 또 채권도 하신다고요? 이런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비트코인을 생각해본다. 이 책이 그러면 투자를 좀 부추기게 된 건가요? 그 투자를 부추긴다기보다는 다방면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안전자산이라는 게 뭔가, 안전하다는 게 뭔가, 그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만약에 화폐가 사라지면 어떨 것 같으세요? 편할 것 같아요. 요즘도 전 동전 진짜 안 쓴 지 오래됐고 지폐도 지금 몇 달째 지갑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갑 안 쓰죠. 조카들 뭐 용돈 줄 때라든지 뭐 이럴 때 아니면 가끔 이제 어떤 데서는 현금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안 쓰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붕어빵 사 먹으려면 요즘 계좌이체로 다 되지 않습니까? 경험해보셨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중국 여행 가보셨어요? 중국은 거지들도 QR코드로 이렇게 스님들도 시주 받을 때 QR코드를 목에 걸고 있어요. 네. 스님들도 QR코드로 그거 찍으면 바로 송금이 되는. 요즘 교회도 헌금 계좌로 받아요? 계좌로 받는군요. 네. 그런 시대가 됐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미 좀 화폐가 종말을 맞이한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지갑 안 들고 다니거든요. 휴대폰이 갤럭시여서 삼성페이 쓰시나요? 애플페이 불편해서 안 써요. 오히려 저는 토스페이 요즘 많이 써요. 토스에 페이스페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토스기가 토스에서 많이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토스기를 토스 거 쓰는 데가 되게 많던데 그냥 얼굴 이렇게 인식하면 결제도 되고 막 7%씩 적립금이 쌓이니까 안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전 네이버페이도 엄청 쓰거든요. 네이버페이 쓰시는구나. 그것도 적립 완전 뚜둑하잖아요. 맞아요. 적립금 막 4%씩 주고 게다가 네이버 사인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토스에 페이스페이가 있다면 네이버도 포스기를 또 만들더라고요. 여기 근처에 라멘집 새로 생긴데 거기서 페이스 사인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얼굴로 결제하니까 적립을 주니까 하게 돼요. 프로모션이어서. 근데 그런가? 얼굴을 어디다 등록한다는 게 좀 약간 깨름칙하진 않으세요? 유튜브 지금 유튜브가 이미 더 깨름직한 거죠.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거 할까 말까. 그 얼굴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 얼굴 가지고 사람들이 장난칠 수도 있는 거예요. AI로. 그거에 비하면 보안이 더 철저한 거죠. 이 페이스페이는. 그래서 진짜 요즘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화폐가 이미 뭐 우리 삶에서 많이 좀 우리 손을 떠났다. 네, 정말 그러면 이 책의 말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맞는 말이네요. 화폐의 종말? 그렇죠. 거의 90% 이상, 95% 이상 종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화 중에 인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전 옛날에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거의 시간이 화폐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손목에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얼마만큼의 얼마 시간이 남았다. 남았나? 아, 생명이. 그렇죠. 그걸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생명이 곧 수명이 곧 돈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로 뭐 결제도 하는 거예요? 결제하면 생명이 줄어요?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미래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네. 화폐가 어디로 계속 옮겨갈까? 뭐가 우리의 화폐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화폐의 종말이라는 책이 우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담당 편집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하셨고, 맞네. 우리가 지금 화폐를 거의 안 쓰고 있네. 어디에 이렇게 데이터로 숫자로만 입력이 돼 있을 뿐이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 국장,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이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7,950까지 찍고 급격하게 하락 중이에요. 드디어 고점인가. 어떤 분이 최근에 1만 코스피 넥스트 레벨이라는 책을 썼어요. 박시동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가인데요. 경제 전문가인데, 이분의 말을 듣고 전 처음에 올해 초에 냈는데, 참 너무 뻥이 심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진짜 8천을 앞두고 있고, 어제 그 JP 모건이라는 형님이, 아시죠? JP 모건. 네네. JP 모건 형님께서 올해 안에 1만 가능하고, 코스피가요? 네. 올해 안에 조금 더 진보적으로 얘기하면 12,000. 폭을 되게 크게 잡기는 했는데 그만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국장은 진짜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데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맨날 봐요. 봐요? 하진 않지만. 언제 들어갈까 이거 보시는 거예요? 왜 보세요? 그냥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내가 안 들어갔는데 남들 돈 버는 게 재밌어요? 남들 돈 버는 것도 재밌고, 그냥 어떻게 이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게, 흐름을 보는 게 재밌으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이 할 말이 많잖아요. 성공하면 재수가 없을 텐데 첫 해는 좀 벌었어요. 잃었어요. 그리고 주식을 안 했어요. 근데 202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주식이 올라요. 언제 또 안 하실 계획이세요?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못 하겠다. 맞네요. 제가 하면 떨어지니까. 빨리. 제가 최근 주식을 다시 시작한 게 한 3, 4월이에요. 한두 달 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했던 건 아니고 소액을 넣어놨었어요. 조금씩.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언젠가는 회복하겠다라고 해서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 주식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포모라 그러잖아요. 포모 아시죠? 네네. 나만 안 해. 다 하는데 나만 안 해. 전 국민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지금 회복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식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세계 굵직한 기업들의 반도체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요,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 3, 4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대기가 밀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 뽑고 맛집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상황인데 지금도 아직도 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아직 듣지 않았다. 저를 유혹하시는. 유혹은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 왜 이것이 화폐와 관련이 있느냐. 결국은 이 계좌에 넣어놓느냐, 주식 계좌에 넣느냐. ISA 계좌랑 연금 계좌 이런 데 다 절세가 되잖아요. 막 15%씩. 거기에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세제 혜택이 있어요. 주식을 안 사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이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은행에 연 이율이 적금해도 4, 5%, 보통 한 2, 3%잖아요. 거기에 넣어놓는 것보다 그런 절세가 되는 ISA 연금 계좌에 넣어놓으면 15%씩 할인 받을 수 있는, 이건 안 하면 손해다. 이런 기본 개념이 우리가 화폐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수익률을 믿습니다. 네, 여기에 넣으면 손해인 거예요. 왜냐? 물가 상승률보다 넣어놓는 게 마이너스니까. 1년에 물가 상승률이 막 적게 오를 때 2, 3%지만 그런 식으로 오르니까 은행에 넣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랑 비슷해요. 손해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더 마이너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다룰 금리라고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행에 돈을 넣을지 뺄지. 그러면 뺐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갖고 있을지 아니면 어딘가 투자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금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폐라고 하는 것이 곧 금리 아닙니까? 화폐 역사는 금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오늘 금리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 화폐 금리에 대해서 아는 게 우리의 이제 실질 삶을 슬기로운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 이야기를 무엇을 믿는가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맞아요. 이 책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이긴 하거든요. 1995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배트맨 포에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 유명한 배우잖아요. 짐 캐리가 이 영화를 찍기 전에 난 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식당에서 냅킨 위에 볼펜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10,000,000짜리 가짜 수표를 만들거든요. 영화를 통해서 꿈에 그리던 그 출연료 $10,000,000를 받는 꿈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가짜 수표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서 성공해야겠다. 내가 반드시 3년 안에 $10,000,000 출연료 받는 대배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았던 거겠죠. 너무 재밌는 게 가짜 수표가 진짜 수표로 연금술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핵심에 믿음이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짐 캐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짐 캐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짐 캐리의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었겠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믿음은 자기에 대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못 믿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 짐 캐리가 가짜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다짐을 했다, 꿈을 실현했다 이거보다는 이 수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표요? 네, 수표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금액을 써서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이게 돈인가? 그런 의심도 사실 들죠. 특히 이게 막 1,000,000원 1억짜리 수표다. 이거 부도 수표, 부도 어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불안도 살짝 있기도 해요.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 이 세종대왕 신사임당은 믿을 만한데 이 수표 진짜 믿을 수 있나? 국민은행 어디 은행에 써 있으니까 그거를 줄 때 그 사람 뭐 이름이랑 주민번호도 쓰나요? 아닌가? 핸드폰 번호 쓰나? 요즘 수표를 안 써봐서 이름이랑 개인정보를 쓰는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발행한 은행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돈의 가치는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 수표라는 것도 사실 제가 그냥 묘묘 이렇게 써가지고 은행 거치지 않고 묘묘 이렇게 쓰면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을 했나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화폐의 종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믿음의 문제가 지금 비트코인까지 옮겨갔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얘기하시려고 하는거든요.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게 무슨 믿음, 신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 2009년에 처음 등장했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건 2017년인데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었죠. 2009년에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 그게 있는지도 몰랐겠지만 이게 뭐야? 약간 황당하다. 그냥 USB 이런 걸로 토큰 막 이렇게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업비트라는 어플이나 뭐 빗썸 이런 어플이 있어서 거래가 가능한데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열악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투자하기도 어려웠었죠. 2014년쯤에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막 비트코인 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던데 이런 책이 있나? 좀 사기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책이 나오는데 무슨 이런 선동을 하지?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 유시민 작가랑 정재승 교수랑 토론 벌렸잖아요. 토론에 나와서 이거 뭐 진짜냐 가짜냐. 근데 두 분이 알쓸신잡에서 친했거든요. 근데 같은 프로에서 나와서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거기서는 막 대치하니까 싸움 구경이 재밌긴 했는데 정재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학 기반의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안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튤립 예전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실물이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뭐 금이라고 하는 금본위제를 통해서 화폐가 뭐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거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시민 작가 말이 현재로서는 틀린 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안 샀거든요. 그때 엄청 쌌어요. 몇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근데 1억 2천 정도. 그때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 비싸게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누가 거기에 뭐 건물 투자하겠습니까? 뭘 믿고. 근데 그때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 지금은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이것이 실물 자산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통용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ETF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생기게 됐고 이게 왜 생긴 건가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해주세요. 네. 영화 얘기가 아까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영화가 있어요. 다이아드. 다 해야 된다. 이것도 95년에 나왔더라고요. 테러리스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은행을 막 털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은행 털이범?
우리나라에는 총기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례는 뭐 드문 것 같지만 해외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해외 토픽 이러면서 막 나왔던 적도 있어. 최근에 싹 사라졌어요. 막 복면 쓰고 총 이거 요즘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 네. 우리의 돈이 은행에 창고에 있지 않잖아요. 가상화폐로 가든지 은행 털어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없군요. 별로 효과도 없어요. 털어봤자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제 다 해커가 됐잖아요. 해커들이 그러면은 은행 털이하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그래서 북한에도 북한 해커들이 그렇게 막 해킹을 잘한다고 아, 그래요? 뭐 은행 털어봐야 돈이 없기 때문에 해커가 된 그런 사례가 더 많아지고 이제 은행 강도의 시대는 갔다. 네. 해커의 시대가 열렸다. 아, 북한이 어디 나라에 돈을 털려고 했던 적이 있다고 네.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나요? 2016년에 2월에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보관한 9억 5,100만 달러를 훔치려는 해킹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뉴욕 연방은행을 턴 거네요. 그러려고 한 거죠. 대단하다.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물론 다 가져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일부를 가져갑니다. 그 일부라고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950억이 넘는 돈이니까 엄청나죠. 950억을 현금으로 훔치려고 하면 은행 강도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트럭도 있어야 되고 다 들키겠네요. 근데 이제 뭐 이제 손 하나 까딱하면 손 하나 까딱이라고 하기에는 예전만큼 그렇게 은행 가서 그런 수고를 거치지 않아도 디지털 세계로 충분히 돈을 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실물 자산이 다 그쪽으로 갔다. 디지털 세계로 넘어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물 화폐보다는 좀 디지털화 되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디지털 금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을 이렇게 투자하시는, 보유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좀 금을 많이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금이라고 보기 글쎄요. 어렵다.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디지털 화폐를 통용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의 바람인 거죠. 그리고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는 이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이 은행이라는 중앙기관 믿을 수 있어요? 믿어야죠, 뭐. 대안이 없잖아요.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는 그런 희망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